네, 안녕하세요. 토트쌤입니다. 오늘은 입자 물리학의 그 표준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이 힉스 메커니즘, 즉 어떤 물질이 질량을 가지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그 힉스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, 이 힉스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런 그 게이지 입자들, 즉 양력을 매개하는 그 게이지 입자 W 보존과 G 보존이 있죠. 이런 W 플러스 마이너스 보존과 G 보존이 어떻게 질량을 가지게 되는지 조금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히 한번 유도를 해보고,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광자, 즉 포톤은 왜 질량을 안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줄여서 이제 일렉트로 위크 시어리라고 하는데, 즉 전기와 양력을 통합한 전양력 이론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스판테니어스 스피니트리 브레이킹이라고 알려진 그 자발적 대칭성 파괴에 의해서 이 전향력이 어떻게 이렇게 통합이 되게 되는지 그 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선 이 스탠다드 모델의 그 탭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걸 살펴보면은 힉스 보존이 이 126 기가 일렉트론 볼트의 질량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지난번에 SSB, Spontaneous Symmetry Breaking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그 멕시칸 헤드 포텐셜에서 원래 베큐움은 이제 이 파이가 0인 상태, 즉 힉스 필드가 없는 상태가 베큐움이 됐는데, 이게 이제 우주의 온도가 식어감에 따라서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가 이제 가능해진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진공이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 상태가 더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됩니다. 그래서 요 에너지를 우리가 vacuum expectation value라고 하고, 246 기가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하는 이 에너지를 가질 때 더 진공 에너지 상태가 더 낮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요걸 우리가 spontaneous symmetry breaking이라고 얘기를 하고, 이때 요거 때문에 이렇게 진동하는 모드의 어떤 입자가 생겨날 수 있고, 요게 바로 이제 힉스 입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때 이제 가진 질량이 이제 126 기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얘기고, 그럼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은, 지난번에 한 건 글로벌 유원 게이지 대칭성 파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이번 시간에는 이제 로컬 유원 게이지 대칭성이 깨짐으로 인해서, 즉 이 그 전자기 장을 매개하는 요 게이지 입자, 이제 그 포톤이죠. 포톤이 사실 이제 질량을 가지게 됩니다. 이걸 우리가 비뮤로 표시하는데, 이 포톤, 즉 전자기장의 게이지 입자가 질량을 가지게 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, 그 다음에는 SU2 게이지 대칭성이 깨짐에 따라서 역시 이 G 보존과 W 보존이 질량을 가지게 되는데, 거기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이런 그 전양력, 즉 일렉트로위크 인터랙션이 뭔지 한번 살펴보면요. 이건 이제 전기와 즉 약한 상호작용력이 하나의 힘이다라는 거죠. 그래서 어떤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는 이 약한 상호작용과 전기력이 이제 하나의 어떤 통합된 힘으로 우리가 기술할 수 있다. 그런 아이디어고요. 그런데 이제 우주가 이제 처음에 빅뱅에서 이렇게 식어감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 네 가지 힘이 전부 다 이제 하나라고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. 중력과 강력, 그 다음에 이 전향력까지 동일한 힘이었는데, 우주가 온도가 이제 낮아감에 따라 힘들이 이렇게 분리가 된 거죠. 그래서 중력이 먼저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 강력, 그 다음에 이제 전향력 해서 또 전향력은 또 전자기력과 이제 또 양력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이제 온도가 우리가 거꾸로 역순으로 이렇게 온도를 올라감에 따라서 가장 먼저 쉽게 통합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양력과 이제 전자기력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에너지 스케일이 한 100기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로 추정되고요. 그 다음에 초기 우주의 온도로 치면 한 10에 15성 켈빈 정도 온도에서 이 통합이 이제 가능한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기본적인 이론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글래쇼와 이제 살람, 와인버그가 각각 이렇게
이 전향력과 전기력과 양력을 통합하는 그런 이론을 형성하는데 이제 공헌을 해가지고 1979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타셨고요. 그 다음에 이 이론이 이제 추정한 즉 W 입자와 이제 G 입자의 질량을 이론적으로 예측한 값이 있습니다. 제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역시 보여드릴 텐데, 그 값이 실제 실험으로 세른에서 1983년도에 반양성자 충돌 실험에서 그 질량이 고질량에 해당하는 그 입자를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다음 해에 이제 노벨상을 받게 또 되었습니다. 그래서 W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와 이제 G 입자를 실험적으로 이제 검출하는데 기여를 했다. 그렇게 볼 수가 있고, 또 99년도에는 이제 네덜란드 과학자인 헤르투스 어드호프트 요분과 그다음에 마르티네스 펠트만이 역시 이 전향력의 재규격화 문제를 해결해서 또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. 그래서 크게 이제 이 전향력이 이 입자 물리학에 굉장히 이제 그 표준 모형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이론이다.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참고로 이 1979년도에 노벨상을 타신 이 무하마드 압두 살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. 이분은 이제 파키스탄의 이제 이론 물리학자인데, 아까 1979년도에 이제 와인버그와 글라쇼와 같이 이제 노벨상을 탔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한 최초의 이제 파키스탄인이자 또 그다음에 최초의 이제 무슬림이라고 합니다. 이제 무슬림이라는 건 이슬람교를 믿는 그런 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.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특징이고요. 그래서 파키스탄 펀자브 대학에 이제 최우수로 이제 입학을 했고 14살 때 어느 정도 좀 신동의 어떤 그 재능을 가진 거죠. 그래서 캠브리지 캐ven디시 연구소에서 이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중간자 이론의 재정기화 이런 이론적인 공헌을 했고, 오펜하이머 및 디락이 역시 이제 이 학생을 이제 관심 있게 봤다, 그렇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업적으로는 이제 중성 미자 이론에서 이런 키럴 대칭, 제가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 말씀을 드릴 이 키럴러티, 모든 입자에는 이제 오른손잡이 입자와 이제 왼손잡이 입자가 있습니다. 그걸 우리가 키럴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런 키럴 대칭이 이 입자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역시 이 전기 양력 상호작용 이론에 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다음 시간 정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이런 힉스 보존을 도입해 가지고 이 전양력 이론을 이제 완성을 했고, 그 다음에 또 양성자 붕괴를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벡터 중간자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그 업적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런 그 물리학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행정가로서 또 이런 이탈리아 그 트리스테 국제 이론 물리 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ICTP, 지금 우리나라에도 한국에도 있습니다. 이 ICTP에 이제 설립에 기여를 했고 이제 소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이제 파키스탄의 어떤 과학기술계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행사를 해가지고 과학 고문으로 이제 재직하면서 이제 국가 R&D 인프라를 개발했고,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연구기관인 핀스텍을 설립을 주도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현재 이제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핵무기를 이제 개발하는 그 프로젝트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소식이 나오는데요. 제가 이전에 강의했던 이 게이지 대칭성에 관한 즉 국소 U1 게이지 대칭, 국소 SU2 게이지 대칭,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이 내용을 모르고 보시면은 처음에 보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전혀 이제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요 내용을 한번 그 눈여겨 한번 보고 오시길 추천드리고요. 네,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
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한 건 이 힉스 포텐셜, 즉 V에 해당한 힉스 포텐셜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멕시칸 헤드 포텐셜을 도입하면은 이 자발적 대칭성 파괴가 일어나는데,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이제 글로벌 유원 게이지 대칭성에서 이제 글로벌 유원 게이지 대칭성이 깨진다고 말씀드렸죠.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힉스장이 그 질량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됩니다. 그럼 이번 시간에 할 건 뭐냐 하면은 이 글로벌 유원 게이지 대칭뿐만 아니라 이제 국소 유원 게이지 대칭성도 한번 깨보도록 한다는 거죠. 힉스 메커니즘으로.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 국소, 즉 로컬 유원 게이지 시메트리가 깨지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,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라그랑지안을 어떻게 구성하냐 하면은, 라그랑지안을 이제 이런 그 복소 함수 스칼라 입자를, 즉 파이를 복소 함수로 이렇게 두고, 즉 뭐 xi1 플러스 i xi2라는 이런 복소 함수로 보고, 게이지 입자, 즉 b뮤라는 게이지 입자와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야지 이 국소 게이지 대칭이 성립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즉, 라그랑지안을, 이런 게이지 변환이라는 게 이 장의 위상을 살짝 돌려주는 걸 의미하는데, 즉, 2의 ia 세타라는 항을 곱해가지고 위상을 살짝 돌려주는 걸 의미하는데, 그럼 이런 위상을 돌려주는 변환에 의해서 이 라그랑지안 자체가 이제 바뀌지 않는다는 걸 바로 이 게이지 대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럼 이런 여기 국소라는 건 이 세타가, 여기서 돌려줄 때 이 세타가 어떤 그 시공간에 대한 함수라는 거고요. 그래서 그 각각의 장소마다 이 세타 값이 달라진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 라그랑지안이 바뀌지 않는 걸 의미하는데, 그렇게 되려면은 필수적으로 이 비뮤라는 비뮤라는 그 게이지 입자가 요 라그랑지안에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, 그 다음에 요 미분하는 항이, 운동 에너지 항에 요 공변 미분 항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요 D라고 쓴 게 이제 공변 미분 항이고요. 요렇게 쓴 델뮤 플러스 IH1 B뮤라는 요 공변 미분 항이 이렇게 도입돼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런 게이지 입자의 어떤 그 변화는 B뮤에다가 마이너스 G1분의 1의 델뮤 세타, 이런 형태로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이 G1이라는 거는 자기장에 대한 어떤 커플링 상수고요. 커플링 상수. 즉 일렉트로 마그네틱 커플링 상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럴 때 우리가 이 포텐셜, 역시 이 포텐셜을 지난번에 이렇게 m제곱 파이 제곱 플러스 람다 절대값 파이 4성 이런 형태로 멕시칸 헤드 포텐셜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. 이런 형태로 이제 씁니다. 여기서 이제 하는 건 이제 요 힉스 입자, 복수함 스칼라 입자와 게이지 입자의 라그랑지안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, 어떤 페르미 입자의 라그랑지안은 이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. 일단은 지금은 그 힉스 입자와 게이지 입자의 상호작용만을 우리가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, 그러면 그 포텐셜 항은 역시 힉스 입자가 가진 포텐셜이 들어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멕시칸 헤드 포텐셜이 들어오는 거고요.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최소값이 되는 이 포텐셜의 최소값이 되는 점이 이렇게 요 라인을 따라서 최소값이 된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그때 최소값을 set minimum potential 값을 0으로 두도록 합니다. 요게 사실 0은 아니죠. 여기 파이가 2분의 파이 제곱이 2분의 1 v 제곱일 때 이게 최소값이 되는데, 그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람다 v 4승이 됩니다. 여기 2분의 v 제곱을 여기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면은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 람다 v 4승이 됩니다. m 제곱은 마이너스 람다 v 제곱으로 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, 그럼 요걸 다시 이제 0으로 맞춰준다는 거죠. 즉 이 포텐셜 값을 요 점을 이제 0으로 보고, 그럼 가운데 점은 플러스 4분의 1 람다 v 4승이 되겠죠. 그래서 위로 이렇게 시프트를 해준다,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수식이 간단해지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요 v를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. 람다 요 파이 제곱이 이제 파이 스타 파이를 의미하니까 이렇게 되고, 빼기 2분의 1 v 제곱 전체의 제곱 이렇게 쓰면은
파이 절대값 이게 0일 때 값이 여기 4 플러스 4분의 1 람다 v 4승이 되겠죠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요 형태의 이제 포텐셜을 미니멈 값을 0으로 맞춰주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놓고 우리가 유언 게이지 변환을 해주도록 하면은, 그럼 이때 유언 게이지 변환을 하고 나서 했을 때 이 파이 값을 이제 실수 리얼로 이렇게 잡습니다. 즉 파이라는 게 파이 1, 파이 2 이렇게 돼 가지고 어떤 임의의 값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값인데, 요걸 이제 이 실수값만 허용하도록 이제 파이를 잡겠다 그런 거죠. 이렇게 잡고, 그럴 때 우리가 또 베큐먼, 즉 파이가 요 실수 부분에서만 움직이도록 한다는 거고, 그럴 때 요 베큐먼 파이가 파이제로, 베큐먼을 파이제로라고 하면 파이제는 루트 2분의 1 V가 되는 그런 요점을 베큐먼을 잡겠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은 요 이타는 루트 2분의 1 H 플러스 V로 쓸 수 있고, 여기 H라는 게 이제 하나의 그 힉스 필드가 됩니다. 즉 우리가 기준점을 요점을 했을 때 여기서 얼마만큼 이렇게 움직이느냐, 요걸 우리가 H로 보면은 새로운 진공에서 움직이는 값을, 움직이는 힉스장을 우리가 H로 두고 다시 이 라그랑지안을 써보면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. 단지 요 파이 대신에 이제 그 사이가 이렇게 바뀐 거 뿐이고, 포텐셜도 파이 대신에 이제 여기 실수부니까 그 사이 제곱이 들어갔을 뿐입니다. 네,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파이가 어떤 그 임의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, 요 EIA 세타, 즉 이 위상을 적당히 돌려가지고 항상 요걸 이제 실수부로 이렇게 잡겠다는 거죠. 그래서 실수부로 잡은 후에 이 사이는 그 다음에 이 V는 이게 하나의 대칭성이 깨져 있는 거죠. 우리가 처음에는 이 세타를 임의로 이렇게 돌릴 수 있어도 요 라그랑지안이 바뀌지 않았는데, 이렇게 진공을 하나의 특정한 점으로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이 파이도 실수 리얼로 만들어주는 이런 변환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 로컬 유언 게이지 대칭이 더 이상 이제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발적인 대칭성 파괴가 일어났다는 얘기고, 이걸 우리가 역시 SSB라고 스판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죠. 그럼 이런 그 SSB 이후에 라그랑지안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, 아까 d mu 크사이 스타, d mu 크사이 빼기 요 장에 대한 포톤 게이지 장에 대한 그 항은 바뀌지가 않고 요 힉스 포텐셜 항이 그대로 따라 들어오는 거죠. 그래서 요걸 크사이를 루트 2분의 1 H 플러스 V로 놓고 요걸 다시 이렇게 대입을 해서 풀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d뮤는 델뮤 플러스 IH1 B뮤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요 공변 미분항도 이렇게 풀어서 집어넣어 보면은 요 이렇게 스타라는 거는 이제 요거에 어떤 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쳐주는 거니까 요 마이너스 IAG1이 되죠. 이렇게 되고, 요 루트 2분의 1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요 2분의 1이 되고요. 그 다음에 H 플러스 V 항은 사이 항은 그대로 이렇게 따라오는 거고요. 실수부니까 그대로 따라오고, 역시 이렇게 요건 이제 D 뮤를 의미하고, 요건 이제 D 뮤를 의미한다. D 뮤 스타를 의미한다.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이 게이지 장 텐서 항은 그대로 따라오고, 그 다음에 이 힉스필드 항을 아까 마이너스 람다에 요걸 다 있으면은 이제 루트 2분의 1 H 플러스 V 제곱 빼기 2분의 1 V 제곱, 즉 요 항이죠. 요 파이 스타 파이 람다 파이 스타 파이 빼기 2분의 1 V 제곱 요걸 요 항을 그대로 파이 스타 대신에 파이 대신에 요게 이제 루트 2분의 1 요거 제곱이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루트 2분의 1 H 플러스 V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요걸 이제 좀 풀어서 계산해 주면은, 즉 요게 미분 연산자가 이렇게 다 각각 작용하는데, 델뮤 여기서 V는 진공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건 진공은 고정되는 값이죠.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상수가 되고 H는 변수가 됩니다. 그래서 델뮤 H 요거는 이제 그대로 나오는데, 진공에 대해서 미분하는 항은 이제 없어지고요. 그 다음에 요
이렇게 이제 그 상수항이 있죠. h제곱 항이 있죠. 여기서 h제곱 항이 이렇게 나오고 그 h제곱 항이 요 곱하기 요거의 항이니까 2분의 1에 a제곱 g1제곱 bμ 요 항이 나옵니다. 그 다음에 또 v제곱 항도 나올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4분의 1 람다에 여기 이제 h 플러스 v 제곱에다가 2분의 1 v 제곱을 빼주면은 h 제곱 플러스 2vh 전체 제곱 이런 형태의 항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게이지장 텐서항은 그대로 나옵니다. 여기서 우리가 그 힉스 입자 질량항을 구하려면은 힉스 입자가 아까 힉스장이 h로 기술된다고 했죠. 요 h장에 h로 기술된 요거의 제곱항을 찾으면은 그게 바로 이제 질량항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힉스 입자의 라그랑지안을 구할 때 요 질량항을 마이너스 2분의 1 m제곱 프사이 스타 프사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요 개수 요게 요 앞에 있는 개수가 2분의 1 m제곱이라는 얘기죠. 그래서 2분의 1 m제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힉스 입자의 질량을 루트 2람다 v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. 이건 지난 시간에 얻은 그 결론과 사실 동일하고요. 힉스 입자의 질량도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, 그 다음에 여기서 특이한 건 이제 게이지 입자의 질량항이 얻어집니다. 여기서 게이지 입자의 질량항은 그 게이지 입자의 질량 2분의 1 m제곱 bμ 항이 있으면 요 앞에 개수가 바로 그 질량항의 제곱이 되는데, 요 항을 찾아보면은 여기 이제 bμ가 여기 있죠. 여기 보면은 2분의 1 a제곱 g1제곱 v제곱 bμ 여기 있으니까 요게 바로 이제 요 값이 바로 질량 m제곱에 해당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b 입자의 질량이 바로 a 곱하기 g1v가 된다. 그 얘기가 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 bμ 즉 그 전자기 장의 이 게이지 입자는 이 힉스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이제 질량을 가지게 된다. 그게 이제 첫 번째 결론입니다. 그럼 실제로 왜 우리가 아는 이 전자기파, 즉 포톤은 질량을 가지게 되지 않느냐? 그럼 그때 이제 이 포톤의 장은 이 bμ가 아니라 aμ로 이제 기술이 됩니다. 요 aμ는 이 bμ와 또 다른 W 입자의 어떤 그 상호작용으로 엮여 있는 입자이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질량이 이제 없게 된다. 그건 제가 잠시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서 A는 이제 스칼라 입자의 하이퍼차지에 관련된 양이고, G1은 전자기 커플링 상수, V는 이제 베큐um 익스펙테이션 밸류가 돼서 결과적으로 입자가 그 질량을 얻는 메커니즘이 전부 다 진공에서 나왔다. 진공 에너지에서부터 나왔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만약 이 베큐um에 진공 에너지가 없다면은 입자는 이제 질량을 안 가지게 된다.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. 네,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그 국소 SU2 크로스 U1 게이지 대칭성 파괴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다음 영상에 따로 이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계속 그 영상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오늘은 제가 이제 이런 국소 U1 게이지 대칭성이 깨짐에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전자기장 게이지장 입자가 전자기 게이지 입자가 즉 포톤이죠. 포톤이 이제 질량을 가지게 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톤은 사실 그 질량이 없다고 알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단계가 더 이제 남은 상태인데, 질량이 있는 포톤이 어떻게 질량이 없는 포톤으로 바뀌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본 내용은 이런 전략력의 노벨상을 수상한 이 압두살람 같은 그런 인물이 우리가 흔히들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좀 못 사는 나라로 이제 알고 있는데, 그런 나라에서도 충분히 그런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, 또 과학사에 업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이제 나올 수 있다.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국력이나 경제력에 비하면 왜 그런 인물이 나오지 않는 게 사실 더 의아해 할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.
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그 어떤 씨앗을 뿌려놓고 그다음에 잘 이제 거름을 주고 또 어떤 에너지, 햇빛과 같은 이런 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준다면은 마침내 이런 그런 싹이 터서 결실을 맺을 그런 날이 이제 올 거라고 이제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 있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이런 그 지적인 재산 혹은 지적인 어떤 사고모를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. 뭐 유튜브만 봐도 뭐 맨날 이제 남의 거 베껴서 뭐 하라 그렇게라도 뭐 구독자 수만 많이 모으면 된다 이런 영상들이 한때 거의 뭐 도배되다시피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자신의 방법으로 또 비록 뭐 그렇게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하는 그런 채널이 오히려 관심을 받고 또 더 가치를 가질 수 있다면은 그런 문화가 존중된다면은 우리나라도 이런 그 과학계에서도 충분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 온다.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앞으로 더 나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